2023년 5월 16일 한 남성이 법정에서 1급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60세의 조셉 질러로 그는 30년이 넘게 끔찍한 범행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2016년 아들과의 다툼 중에 격분해 공기총을 발사했는데요. 이 일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끔찍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이날 법정의 증인석에 섰던 장 코넬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처럼 생생한 33년 전의 악몽에서 비로소 벗어날 것 같습니다. 1990년 5월 9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코럴, 자는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11살 딸아이 로빈을 두고 외출하는 게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는 잔의 간호사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32살의 리사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잔의 마음을 읽은 그녀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권하자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당시 대문 잠금 장치 2개 중 아래쪽 열쇠를 분실해서 열 수가 없으니 위쪽만 잠가두라고 리사에게 당부했습니다. 잔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4시가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30분 후면 출근이라 서둘러 귀가했는데 대문의 아래쪽도 잠겨 있어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잔은 분명 문 너머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사가 문을 열어주러 오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발소리는 이내 사라졌고 할 수 없이 뒷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로빈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목에 잠옷이 감긴 채 이미 차가워진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급히 911에 신고했고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911이 올 때까지 딸의 심장을 계속 눌러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리사 또한 침대 위에 알몸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맑은 모양의 참이 달린 열쇠고리와 열쇠 4개를 리사의 침실에 두고 갔습니다. 또한 의자에서 남성의 흰색 양말 한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집안에 몇 시간 동안 머무르며 범행 후 샤워도 하고 물건도 두고 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집에서 리사가 남자친구에게 줄 선물인 시계와 리사의 면허증, 신용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범인의 지문이 꽤 있었고 침대 시트에서 정액 또한 수집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범인은 혈액형이 O형인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DNA는 당시 국가 및 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샘플 중에 일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 새로 입력된 샘플과 일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베개에 눌려 질식된 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살인 이후에 포르노 잡지를 보며 피해자들의 몸을 더럽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을의 140가구 모두를 샅샅이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피해자들의 주변을 수색해도 용의점이 없어 미궁에 빠집니다. 자는 201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62살이었던 그녀는 살인범이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보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잊으면 어떡하지? 나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던 2016년 8월 경찰은 자신의 25살 의붓 아들에게 공기총을 쏜 조셉 질러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폭력과 총기까지 사용한 중범죄자로 DNA 샘플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셉의 DNA가 1990년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증거와 일치한다고 케이프 코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1990년에 28살이었던 조셉은 살인 사건이 있은 지 2달 만에 작물거래, 경찰관 구타, 세포시 저항, 총기 소지 등 여러 범죄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셉은 26년 전의 사건에 대해 신문을 받으면서 98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 이전의 기억을 못한다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그의 26년째 여자친구인 보니 나이슬리와의 대화에서 또렷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면회간 보니에게 자신의 DNA가 어떻게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과거 일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는 없을 거고 곧 풀려날 테니 나가면
이사 갈 준비를 하라며 짐을 싸고 있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본인은 그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전부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조셉과 본인은 1990년 5월 말에 만나 26년째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범죄로 옥바라지를 했으나 26년째 미해결인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안 순간 그녀는 조셉과 끝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조셉은 2016년 11월 케이프 코랄에서 1990년 5월 9일 로빈과 리사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1급 살인 2건, 성폭행 2건, 절도 1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수차례 DNA 재검을 요청하고 변호사를 바꾸는 등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 전염병으로 재판이 미뤄져 2023년 5월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는 틀리에 킬러라고 휘갈겨 쓴 채로 출석해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척들,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조셉은 살인 당시 플로리다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DNA가 그 집에서 나온 건 아마도 1989년 12월에 장과 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설령 그렇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 DNA가 나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을 때 조셉은 잔이 침대 시트를 한 번도 빨지 않아서 그녀의 집이 돼지우리라며 모욕했습니다. 잔은 이전까지 조셉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자신의 딸이나 리사 또한 그를 몰랐을 것이며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셉은 말을 바꿔 DNA의 주인은 아버지거나 그의 형제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NA 프로필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DNA 분석가들은 케이프 코랄 범죄 현장의 DNA가 조셉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83경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조셉은 체포된 후 잔에게 수사가 계속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세 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명의 배심원단은 8대2로 사형을 권고했고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잔은 인터뷰에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범인이 아직 살아있고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항상 말했었습니다. 26년 만에 DNA가 일치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지만 정의가 실현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는 딸이 사망한 지 며칠 후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화장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사를 위해 시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결국 병원 지하에 안치된 상태로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10년 수사관은 시신이 더 이상 수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고 자는 로빈을 화장했습니다. 그녀는 조셉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집으로 돌아와 딸의 유골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대고 이제 끝났으니 편히 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